드라마 보면은 한 파리박스 들고 국세청에서 오던데 그렇게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그건 뭐 범죄자지.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실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거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야, 예고처럼. 근데 이거 받으면 진짜 놀라겠네. 무섭지, 솔직히. 그러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 잘못하다가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계좌이체가 세무조사가 아니다. 세무조사가 계좌이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그 국세청으로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계좌이체가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 계좌이체 때문에 세무조사가 된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유튜버나 요새 막 그런 계좌이체에 대해서 많은데 마치 계좌이체 하면은 세무조사 받는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계좌이체를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좌이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거는 좀 드라마 보면은 한 파리박스 들고 국세청에서 오던데 그렇게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그건 뭐 범죄자지.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편을 뭘 보내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왜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면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납세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시작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라고 보내게끔 돼 있어. 이거는 그냥 정해놓은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실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거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야, 예고처럼. 그러면은 뭐 누구를 조사할 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무, 어떤 세목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기간, 언제 양도한 거, 언제 증여받은 거, 조사 대상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해서 사전에 통지하게끔 돼 있어. 근데 이거 받으면 진짜 놀라겠네. 황당하겠지. 보통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신고 단계에서 상속세 조사 나온다고 예견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산이 되면은. 그러면 좀 덜 그렇겠지만 갑자기 뭐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조사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은 좀 무섭지, 솔직히. 그럼 이거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뭐 세무 대리인이 자기 있다면은 세무사한테 먼저 찾아가고, 그런 게 없다면은 하다못해 여기 담당 조사관이 있어. 밑에 보면은 연락처가 있거든.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직접 통화해도 돼?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뭐 국세청에 전화 못 하겠어. 전화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일단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준비 자료는 없는 게 있어? 소명해야 될 자료? 그거는 조사 내용마다 다 다른 거지. 같은 양도세들에도 혐의점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는 그 사전 통지서에 간략하게 적어줄 거고, 전화를 하면은 뭐뭐뭐 준비를 해라.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뭐 농사를 지었는데 안 지은 것 같아서 조사를 한다면은 농사 졌다는 증빙, 그 다음에 뭐 2년 이상 거주했다면은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빙, 뭐 그런 것들은 뭐를 딱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거야. 엄마 알잖아. 그 엄마가 자식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비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중개인한테 들었거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나왔으면은 말 그대로 그 아들이 샀다는 거잖아. 그 아들이 뭐 충분한 소득이 없었을 거야. 그 부동산을 사는데. 그럼 그 소득이 어디서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 돈이 빌려온 거라면은 뭐 그 전에 사실 준비를 해놨어야 돼.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 실제로 그 국세청에서 발표됐던 그 자금출처 조사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서 한번 요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이가 어린 친구였나 봐. 연소자라고 표현됐는데 뭐 미성년자나 아마 20대 초반에 소득이 없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신도시의 아파트도 구입을 하고
고가의 상가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야.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계좌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계좌를 보다가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회사에서 이 아들 계좌로 돈이 계속 입금이 됐었던 거야. 이 아들은 전혀 사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업체는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였던 거야. 아버지의 매출을 누락시키려고 아들의 차명 계좌지. 아들 계좌로 그 자기 매출을 돈을 받아서 그 돈 갖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밝혀져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세무조사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 받은 거에 대한 증여세까지 그렇게 했던 사례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아버지 사업체 세무조사까지 간 거야? 오, 당연하지. 그 아버지는 어쨌든 차명 계좌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가산세도 40%나 먹고, 그리고 법인이었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내야 되지, 부가가치세 내야 되지, 차명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소득세까지 내야 되고, 증여세, 거기에 대한 가산세. 이거는 뭐 엄청났을 거야. 그 돈의 원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돈조차도 구린 돈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폭탄이 되는 거지.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받는다 쳐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를 준비해 놓은 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대비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을 빌려온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잖아. 이 사람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은 샀어. 그 빈 돈이 빌려온 걸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다면 그 차용증이나 그리고 이자 지급 내역 같이 그 증빙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은 조사가 안 나오면 좋지만 나오더라도 그런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소명 준비를 하면 오히려 조사가 안 나올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그 아까 말한 차용증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자는 몇 %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조사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걸 준비해라가 아니라 난 더 크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같은 자금 출처 조사도 요구하는 게 달라. 어디서 났는지, 얼마큼 비는지.